안녕하세요. 금나치마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현재 햇살론을 이용 중인데 다시 햇살론을 재대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 그 방법의 가장 중심에는 대납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말은 즉 현재 햇살론을 이용 중일 때는 햇살론을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어려운 게 아니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햇살론 잔액을 먼저 상환을 해버리고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데, 남아있는 잔액을 상환할 여력이 여력이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저희가 대신 상환을 해드린다는 거죠. 즉 대납을 해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햇살론을 받아서 돌려주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번 영상에는 제가 그렇게 해서 승인난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대납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분은 무조건 직장인의 그냥 직장인이라고 하면 되고, 대납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인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전 영상에 말씀드린 제가 취급하고 있는, 현재 햇살론 취급하고 있는 직업은 직장인밖에 없어요. 직장인, 아르바이트, 그리고 일용직도 가능하지만 아르바이트하고 일용직은 무조건 4대 보험이 적용돼야 되고, 직장인의 경우는 4대 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아도 급여만 통장으로 잘 받고 계시면 가능한 그런 햇살론을 취급하고 있는데, 오늘 안내해드릴 이 대납권은 무조건 4대 보험이 적용이 되는 직장인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유의하시고, 또 그리고 특례보증을 이용하는 분들 있잖아요. 재직기간이 이제 짧고 현 직장에서 납부는 한 번 됐지만 이전 직장에서 2번 이상 납부가 돼서 특례보증으로 해서 햇살론 수익 나올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안타깝게도 대납은 안 됩니다. 이제 그 이유는 특례보증이 생각보다 승인율이 좀 낮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특례보증은 통장 거래 내역을 많이 원해요. 근데 이 통장 거래 내역에 엉뚱한 내용들이 찍힌 게, 엉뚱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인 내용인데, 그 일반적인 내용이 심사팀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아니면 이해는 가더라도 조금이라도 문제성이 발생될 것 같은 그런 입출금 거래 내역이 있으면 그냥 부결 처리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부결 나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대납까지 들어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특례보증을 이용하는 재직기간 특례보증을 이용하는 분들도 역시 포함이 안 되고, 오로지 3회 이상 직장의보가 3회 이상 납부된 그 4대 보험이 적용되는 분들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자, 오늘 그 사례 간단하게 제가 한 2개 정도 말씀드릴게요. 한 분은 직장인이고, 당연히 4대 되시고, 재직기간이 약 2년 정도, 그리고 연봉이 한 3,400. 연봉이 3,500이야 3,000만 원은 저희가 정말 좋아하는 소득 구간입니다. 왜? 햇살론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 한도를 받을 수 있는 그 구간이에요. 그래서 어찌됐든 햇살론 많이 받아야지. 그래야지 본인이 원하는 데 쓰는 자금도 여유 있게 쓰지만, 또 고금리 대출이 있는 것들 상환을 하기도 좋고, 그래서 이자 지출 줄일 수 있으니까. 자, 이분께서는 대출이 신찰부로 1,483만 원이 있고, 그리고 그 햇살론 17 은행에 이걸로 541만 원, 그리고 저축은행에 368만 원, 그리고 차담보, 여기도 저축인데 차량담보로 17, 이건 차량담보,
이걸로 739. 그리고 또 햇살론 17에 하나 더 있네요. 특례보증 이용했나봐요. 은행에 280. 이렇게 있었어요, 대출이. 아, 하나 더 있구나. 이 중요한 햇살론. 햇살론으로 452만원.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햇살론 있죠. 이분께서 햇살론 최대출 문의를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능할 수 있겠느냐. 뭐 452만원 많이 남은 거 아니니까 그럼 일단 얼마까지 가능하신지 한번 조회를 해보시오 해가지고 조회 결과 조회를 해보니까 1,300만원 1,300만원까지 가능하고 금리는 8.7%가 가능하다고 나왔어요. 이걸 상환했을 경우에. 자, 그러면 이걸 상환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청해서 1,300 받았는데 근데 약간의 신용에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냐. 이분이 채무 불이행이래요.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채무 불이행 이력은 내가 이전에 대출이든 뭐든 간에 3개월 이상 안 갚은 경우에 3개월 이상 안 갚고 그 후에 갚았을 때 이미 갚기는 했지만 그 기록이 5년간 남습니다. 이분이 그런 거예요. 채무 불이행 이력. 햇살론 채무 불이행 이력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상관없어요. 가능합니다. 근데 왜 중요하느냐? 기본적으로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금융사마다 또 달라요. 금융사마다. 어떤 데는 해주고 어떤 데는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어차피 이걸 이제 대납을 해야 된다면 상담사가 다 확인을 하겠지만 내가 이런 게 있는데도 가능한 금융사인가? 그걸 확인을 해야 돼요. 괜히 어설프게 상환해놨다가 이거 안 된다 해버리면 뭐 다른 데로 나중에 또 신청하면 되긴 하겠지만 당장 이것 때문에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미리 확인을 해 두시고 단기 연체 이력 있는 분들 단기 연체 이분들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 이력이 있으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뭐 이 부분도 상담사가 결정하겠지만 자, 햇살론 조회도 불가능하다고 나오는 경우도 많고 접수했다가 심사 중에 부결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연체 한 번 없었어. 근데 2달 전에 내가 진짜 딱 한 일주일 연체해가지고 그게 덩그러니 하나 딱 떠버렸어. 이런 분들은 수익 나는 경우도 많아요. 일주일, 10일 이내. 근데 그러지 않고 뭐 수시로 연체했다가 그전에도 내 연체 잘하다가 뭐 2달 전에 또 일주일 하나 또 연체했어. 이런 분들 부결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내 안 하다가 딱 한 번, 그것도 10일 이내로 해가지고 하신 분들은 승인이 나지만 10일 이상 넘어버리면 안 돼요. 무조건 3개월 뒤에요. 그게 뭐 다중 단기 연체자분들은 부결이 나니까 이것도 참고를 해 두시고 자, 이분의 경우에는 이 채무 불이행 이력이 있었어요. 이걸 저희가 대납을 해야 돼. 대납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가능한 금융사가 있고 불가능한 금융사가 있다고. 저희가 취급하는 금융사는 몇 군데 돼요. 햇살론을 제가 취급하고 있는 금융사가. 그 중에서 대부분은 이게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납을 하고 그리고 1,300만 이걸 대출 받아서 바로 다시 돌려주신 그런 사례예요. 자, 또 하나 사례 또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이분도 마찬가지로 직장인이에요. 직장인. 개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근무하신 지는 이제 한 1년 정도 되신 분이네요. 1년 정도 되셨고 뭐 당연히 4대보험 무조건 대납과는 4대보험 적용돼야 돼요. 연봉 2,100만 원 정도 되신 분이에요. 가지고 있는 대출 내역을 보면 캐피탈에 534 그리고 저축은행에 106만 원 그리고 또 캐피탈에 64만 원 그리고 햇살론
400만 원. 이렇게 채무가 있는 분이에요. 자, 이분께서는 내가 햇살론 현재 이용 중인데 가능하냐? 라고 문의 주신 분이에요. 당연히 기존에 있는 거 상환하면 가능하죠. 그럼 내가 상환하면 얼마까지 나오느냐고. 가장 중요한 그거죠, 솔직히. 내가 기존에 있는 걸 이걸 뭐 딱 상환했는데 조회 보니까 햇살론이 안 나오고 그래. 아니면 혹은 뭐 600이나 이렇게 내가 원하는 금액보다 훨씬 더 적게 나와버려. 그러면 이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조회가 무조건 우선이다. 조회 결과 이분은 1200만 원 가능하고 8.7% 조회가 됐어요. 이분은 이것을 상환하실 여력이 있는 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자, 고객님, 이걸 고객님께서 주변에서 뭐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한테 융통해가지고 상환하시고 나서 다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햇살론 진행을 해드릴게요. 1200만 원까지는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대납을 해야죠. 기존에 있는 걸 고객님 상환하실 여력이 없으면 저희가 대신 상환을 해드리고 나중에 햇살론 받으면 저희한테 다시 상환해드릴 금액에 대해서 일정 부분 비용 추가해서 돌려주시면 됩니다. 라고 했어요. 이 채무자요? 돈 들어가는 건가요? 예, 수수료가 좀 있네요. 알겠습니다. 다시 연락드릴게요. 다음날 연락 와가지고 나 그 돈 마련해가지고 왔어. 그 돈 마련됐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똑똑하신 분이죠. 주변에서 자금을 구할 수 있는 분이라면 절대 이거 이용하면 손해요. 쓸데없는 돈 나가잖아. 근데 이분은 이 비용이 발생된다라는 것을 알고 본인이 주변에서 자금을 융통해가지고 며칠만 쓰면 되니까 길어봐야 뭐 본인이 빨리빨리 해도 빨리빨리 하면 길어봐야 2박 3일이면 짧으면 1박 2일에도 나와버리니까 잠깐 얼른 융통했어. 뭐 한 2박 3일 썼다 쳐. 그러고 나서 그 주인한테 다시 갚아주면서 술 한잔 사버리면은 끝나죠. 아니면 뭐 몇만 원 얹어줘도 되고. 이분은 차라리 저렴하게 잘 이용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용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분들은 이렇게 저희들이 대신 대납을 해드리는 방법을 이제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솔직히 이게 하도 이제 많아서 뭐 사례라고 할 정도의 얘기도 없을 정도로 요즘 대부분 이래요. 햇살론 재대출 이용하신 분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인이 가족이나 지인한테 융통을 할 수 있다면 반드시 융통해서 그래가지고 이걸 상환하고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다만 그럴 상황이 안 되는 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죠. 대출이나 되면 다행히. 대출도 안 돼버리면 뭐 방법이 없잖아요. 이렇게 써야지.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다음번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